이번에는 왜 현관문 정면의 거울이 나쁜지, 그리고 행운이 떨어지는 거울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현관이 집의 입구로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관의 거울이 정면에 있다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외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현관문 정면의 거울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행운을 떨어뜨리는 거울의 잘못된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서 반사되어서 외부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이 왜 나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정면에 확실히 비치는 것입니다. 거울이란 것이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는 순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보고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갑자기 문을 열었을 때 반사된 모습이 정면에 있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데 집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긴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신에 해롭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면 당연히 행운도 높아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이와 같은 위치에 거울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긴장하지 않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에 거울을 두고 싶다면 정면보다는 측면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왼쪽에 거울을 두면 금전운이 상승하고, 오른쪽에 거울을 두면 출세운과 교제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침실에서 잠을 자는 동안 노출되는 거울이 정말로 나쁘다는 이야기를 공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잠을 자는 동안의 거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빠져나간다거나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침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울이 사람의 기운을 산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울이 침대를 비치는 경우 애정운이 하락하며 한밤중에 일어날 때 거울 속 모습에 놀라기 쉽고, 이로 인해 신경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강하며 수면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아 불면증을 많이 겪는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보게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화장실에 일어나서 어두운 곳에서 선명하게 화장실로 가는 동안 세면대를 지나가면서 세면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볼 때 순간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뭐가 비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을 자는 동안 자신이 잠을 자는 모습이나 그 외의 것들이 만약 거울에 보인다면 사람의 심리에 불안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실에 거울이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이며, 그래서 숙면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긴장한 상태의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울이 있는 것으로 인해 불안하지 않은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침실에 거울을 두고 싶다면 거울 위치는 침대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풍수적으로 운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이라면 복도 끝에 있는 거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거울이 있다면 바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즉 걷고 있는 동안 자신이 비친다는 것과 그 뒤에 무엇인가 비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밤에 화장실에 일어나서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거나, 그리고 그곳에서 전등을 켰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는 것도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곳에 거울이 없는 것이 좋고, 또한 복도의 끝에 이 거울이 있다면 이 복도는 그대로 깊숙이 계속 이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시각적 착시인데, 이것은 정말로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방문을 열었을 때 전면의 거울입니다. 이것도 문 앞의 거울과 완전히 같은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직 방이 어두운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그리고 조명을 켰을 때 자신이 확실히 비치면 이것도 꽤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몸에 긴장이 돌아가는 것을 정말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말씀드린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칭 거울입니다. 이 대칭 거울이란 것은 거울끼리 마주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 무한히 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칭 거울이라고 검색하면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이미지를 보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놀이공원에 가서 대칭 거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체험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집안에서 대칭 거울 같은 곳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비일상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사람은 불안하거나 긴장하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집안에서는 정말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대체로 거울로 인해 불안해지지 않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 앞의 거울의 진실에 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반사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심리에 긴장이나 불안을 주는 요소가 가득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옆에 보이지 않고 그때 자신이 의식적으로 옆을 보고 그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자는 동안에 거울의 영향도 앞서 말한 것처럼 심리적인 것이 있으므로 꼭 주의하세요. 세 번째도 복도 끝에 거울을 바로 제거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방에 들어갔을 때 정면의 거울도 문 앞의 거울과 같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칭 거울은 집안에서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집안이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놓여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꼭 실천하고 실감해 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될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